네, 안녕하세요. 알파 코리안 클래스의 헬레나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팟캐스트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팟캐스트의 주제는 한국의 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의 봄은 어떤가요? 네, 아주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네, 일단 한국의 봄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답습니다. 네, 굉장히 예쁜 꽃들이 많이 피고 또 날씨도 굉장히 따뜻하고 쾌적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한국의 봄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르시는 게 있더라고요. 자, 첫째는 이 모든 것이 시작하는 계절에 또 무엇이 시작하냐?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네. 여러분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모든 학교, 심지어는 그 어린이집은 보통 뭐 빠르면 3살, 뭐 5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어쨌든 이 어린이집부터 대학교, 대학원, 이 모든 교육기관이 일제히 3월에 시작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3월 2일에서 뭐 5일 사이에 이때 다 일제히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두 새로운 학교에 가니까 설레는 마음, 또 긴장도 되고 뭐 두려울 수도 있고요. 이런 기운들이 가득하겠죠. 네. 또 두 번째로 봄이 왔다. 이걸 또 언제 느끼냐면 청첩장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5월의 신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통적으로 봄이 되게 결혼하기 최고의 계절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첩장이 많이 온다, 웨딩 시즌이다, 이런 것이 한국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카페, 뭐 옷가게, 어떤 샵이든 들어가면 봄 캐럴이라는 게 막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좀 비교적 최근에 생긴 문화예요. 네. 그래서 벚꽃이 특히 피면은 벚꽃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벚꽃 아래에서 이제 사랑하는 연인들을 질투하는 그런 음악이라든지 이런 많은 음악들이 비교적 최근에 생겨났는데 이게 생겨남과 동시에 또 어떤 트렌드가 되고 또 이게 매년 계속해서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음악이 되면서 봄 캐럴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봄 캐럴이라고 한국어로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플레이리스트들이 쫙 뜰 거예요. 이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버스커의 벚꽃 엔딩이라는 곡인데 여기도 보면은 벚꽃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의 봄만의 어떤 특별한 문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봄에 대해서 축제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어요. 봄에 즐길 만한 축제나 공휴일이 있나요? 즐길 만한 것.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벚꽃 축제를 가장 대표적인 봄의 축제로 꼽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축제로 유명한 거는 여의도에서 열리는 벚꽃 축제. 그리고 축제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벚꽃을 즐기기 위해서 자주 이제 가는 장소로는 서울숲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뭐 뚝섬도 많이 간다고 하고 그리고 서울대공원 이런 것들도 벚꽃을 즐기기에 유명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은 특별히 봄을 즐기기 위한 공휴일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식목일 이렇게 나무를 심는 날 이런 게 있어서 쉬는 날이었는데 이제 식목일이 쉬는 날이 아니에요. 언젠가부터. 그래서 특별히 봄 냄새가 나진 않고 다만 이제 5월이 되면 어린이날 쉬는 날 있고요. 5월 5일. 그다음에 5월 말쯤에 석가탄신일이라고 해서 부처님 오신 날도 또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 두 공휴일에 밖에 나가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보통 날씨도 좋고 그리고 5월이 또 쉬는 날은 아니지만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뭐 이런 날이 다 5월에 있어요. 그래서 가족의 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5월이 봄을 즐기기에 벚꽃은 없어요, 5월에. 네. 근데 봄을 즐기기에는 굉장히 좋은 달이다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또
또 연달아서 비슷한 질문이 있어요. 봄이 한국을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인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네.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4 월이나 5 월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날씨도 따뜻하고 풍경도 아름답고. 근데 이때 봄철에 여행 오실 때는 좀 주의해야 되는 게 2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미세먼지. 제가 이 말을 하기가 너무 미안할 정도고 제 마음도 좋지가 않은데 저도 벚꽃을 즐기러 나가 봤더니 너무 날씨가 탁해 보이는 거예요, 요 공기가. 벚꽃은 너무 예쁜데 이게 하루하루 날씨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어제는 미세먼지가 심했는데 오늘은 또 미세먼지가 없거든요. 깨끗해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날은 깨끗한 하늘, 그다음에 맑은 공기, 이렇게 예쁜 벚꽃 이런 걸 즐기기에 너무 좋지만 또 어떤 날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서 마스크를 벗으면 목도 따갑고 눈도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는 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마스크는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파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도 많이 놀러 가고 싶겠죠. 네. 그래서 아마 인파가 많을 거예요. 특히 유명한 축제일수록 이런 데로 가면은 뭐 교통 문제, 뭐 주차 문제, 그다음에 바가지 씌우는 거, 요금을 비싸게 받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시끄러운 게 싫거든요. 거기에 가면은 막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시끄럽게 틀어놓고 물건 파는 그런 분들도 많으신데 저처럼 싫으신 분들은 조금 덜 유명한 곳에 가시는 것도 좋고요. 다음은 봄에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 있나요? 하셨어요. 저도 음식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니까 제가 이거 가능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봄에만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계절 내내 먹을 수도 있지만 봄에 먹었을 때 가장 맛있는 제철 음식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봄에 제일 맛있는 거 하나가 딸기예요. 딸기. 네, 3월 초부터 시장에 가면은 뭐 마트에도 상관없고요. 딸기가 갑자기 많이 나오고 가격이 저렴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제철이래요. 저도 딸기를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뭐 마트에 갈 때마다 진짜 자주 사는 것 같아요. 딸기가 싸니까. 그리고 요때 먹었을 때 제일 달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봄 하면 아마 어른들이 생각하실 때 대표적인 거는 봄나물일 거예요. 그게 쑥, 뭐 냉이, 달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미나리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봄 제철 그 나물의 특징이 향기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조금 나뉠 수가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뭐 미나리 같은 거 이런 게 향기가 너무 강해서 좀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걸 먹으면 나물들이 언 땅에서 뚫고 나왔으니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물들의 그 강한 기운을 받아서 한 해를 건강하게 산다, 이렇게 우리 엄마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봄에 꼭 먹어야지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봄나물을 한국 사람들은 많이 먹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았더니 이거는 그 집에서 주로 집밥으로 많이 해 먹는 거라 여러분들이 접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중에 조금 더 접하기 쉬운 게 이 미나리 삼겹살 요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나리를 삼겹살이랑 같이 구워 가지고 싸서 먹는 거예요. 아마 해외에서는 찾기 좀 어렵겠죠? 근데 한국에서는 찾아보면 그런 레스토랑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먹어봤는데 3월이 아닌, 그러니까 봄 제철이 아닐 때 난 미나리로 그걸 먹으면은 맛이 없었어요. 근데 3월에 난 제철 미나리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막 산낙지 이런 거 되게 막 난 징그러워서 싫어, 무서워서 못 먹겠어, 이런 분도 있지만 막 되게 도전적이신 분들 있죠. 나 좀 이상하게 생겨도 한번 먹어볼래 하시는 분들에게만 추천드리는 봄 제철 음식인데요. 멍게라는 게 있습니다. 멍게.
이거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드시는 술안주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제가 먹어보면 술맛이 난다. 왜 이렇게 술 같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저는 잘 못 먹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 가보니까, 멍게가 너무너무 많고 진짜 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레시피도 모르고 어떻게 먹는지 만드는지도 모르는데 겁도 없이 그걸 샀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 와서 그때 막 검색해서 멍게를 어떻게 먹는지 찾아봤어요. 그래서 멍게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냥 요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한국의 학생들은 개학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네, 이 질문인데 아마 제가 이제 3월에 신학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니까 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셨나 봐요. 일단은 한국 학생들, 초등학생이 중학교에 간다. 그러면 교복을 사러 갑니다. 네, 한국의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려는 학생들은 교복을 입기 때문에 이때 또 한 가지 약간 다른 점, 조금 특이한 점, 한국만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이때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원, 사교육을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또 알아본다는 점. 그래서 학년이 바뀌게 되면은 중학생이 다니던 학원과 고등학생이 될 때 다닐 학원이 다르겠죠. 그래서 학원을 다니다가 과외를 또 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신학기가 시작될 때 사교육에 대한 결정도 같이 내리게 된다. 이런 점이 한국 교육만의 조금 다른 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대학생이 되면 뭐가 달라질까 생각을 해봤더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교복 대신에 예뻐질 옷을 알아보겠죠. 이제 패션, 외모 이런 관심이 엄청 높아지다 보니까 이때 헬스장이라든지 필라테스 학원, 요가 학원 이런 데 가서 운동을 해서 날씬해지려고 한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성형수술을 또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요. 수능이 끝난 그 겨울방학 때. 그래서 그때 쌍꺼풀 수술 같은 거를 많이 하고 대학생이 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네, 다 그런 건 아니고, 보통 성형외과가 이때 가장 또 장사가 잘 된다고 하는 기사를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질문에 이어서 하는 것 같은데, 봄에 특히 아름다운 관광지 중에서 조금 덜 알려진 곳이 어딘지 물어보시네요. 네, 덜 알려진 곳은 어딜까요? 제가 아까 이제 너무 유명하지는 않은 곳으로 가면은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드리려고 이걸 준비를 했어요. 제 생각에는 가까운 절이나 수목원이나 공원, 혹은 야외 유적지 이런 곳을 찾아보시고 거기 가시면 특별하게 벚꽃 축제 같은 거 하지 않아도 축제 없어도 그런 데 가서 즐기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갔던 곳은 합천이라는 곳이에요. 합천에는 해인사라는 절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특별히 합천댐이라는 곳 그 주변을 일부러 갔었었는데 벚꽃 축제에 가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로 제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한적한 곳이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 아름다운 그런 곳을 열심히 검색해서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도 가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거기가 이제 차가 없으면 좀 가기 어려운 곳일 것 같아가지고 이런 팁이 또 생각이 났어요. 가까운 대학교 캠퍼스에 가라. 왜냐면 보통은 이제 대학교에 관광하러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잖아요. 진짜 그 대학교가 아름답기로 유명하지 않다면. 근데 대부분의 이제 한국 대학교는 캠퍼스가 크고 예뻐요. 그리고 수많은 꽃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학교 나름이겠지만 네, 그래도 조금 그 지역에서 이름 있는 대학교 있죠. 그런 대학교에 가시면 웬만한 캠퍼스는 다 예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봄을 즐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벚꽃을 즐길 때 네, 밤에 가보세요. 밤에 야간 개장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 밤에 가면 시원하기도 하고요. 그 조명이 이렇게 벚꽃나무를 이렇게 쏘고 있는데 그게 또 낮에 볼 때와는 다른 좀 더 환상적인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한국의 봄에 이제 현지인들이 어떤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지 그걸 물어보셨어요. 일단 야외 활동을 많이 하죠, 봄이 되면.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피크닉을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돗자리를 들고 갑니다. 어디로 가냐? 공원으로. 네. 많이 유명한 공원 중에 하나는 한강공원이죠. 그래서 한강 주변에 많은 연인들, 가족들이 나와서 돗자리를 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피크닉 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녁이 되면은 젊은이들이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치킨도 먹고 이런 걸 많이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는 활동적인 게 좋다. 이러신 분들은 등산도 많이 가기 시작합니다. 네, 물론 이제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계절 내내 가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봄이나 가을에만 가거든요. 네, 그래서 봄에 산을 등산하시는 것도 되게 좋고 북한산, 여러분 서울에 오시면 등산 좋아하시면 네, 북한산 한번 꼭 가보세요. 정말 멋진 산이거든요. 네, 그 산 등산하시는 거 진짜 좋고 좀 더 여유가 되셔서 지방까지 가실 수 있는 분이면 설악산도 되게 유명하고요. 그리고 지리산 이런 산들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산 등산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저도 올해 이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한라산 등산을 해보는 거 그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봄철에 이제 한국에 방문하고 싶어하는 여행자들이 많은데 외국인들 이 사람들을 위한 교통, 숙박, 뭐 문화예절 이런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 잘 하실 것 같지만 봄에 한국 오실 때는 현지인들도 관광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붐벼요. 그래서 이렇게 예약을 잘 하고 오셔야 돼요. 당연히 네, 숙박, 교통 이런 거 잘 예약을 하고 오시고 많이 알아보고 오시고요. 어떤 팁보다도 저는 이 팁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말 여러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뭐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진짜 기본적인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긴장해서 한국어 안 나오실 수도 있는데 최소한 이런 말이라도 우리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에티켓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지인들과 더 깊은 교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더 좋은 추억 많이 가져가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고 눈으로 네, 미소 교환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제가 오늘 한국의 봄에 대한 팟캐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한국에 관광 오실 계획 있으신 분들 그리고 한국의 봄 문화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유익한 방송이 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쉐어 친구들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이 영상의 대본은 PDF로 다운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이 고정 댓글에 URL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